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향후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자,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해야 더욱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인 연금보험 가입법,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연금 준비 전이다 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연금보험은 가능하면 일찍 준비를 해야 더 여유롭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 라이프 플랜 A 강의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지금 같이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졸업 시즌인데 주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졸업하는 친구들 한두 명씩 보셨죠? 졸업식장을 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몰래 짝사랑하던 수학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이런 시기들이 다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연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여유가 있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준비를 해서 나의 미래가 여유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미래, 오래된 미래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은 미래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나중 일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준비된 이미 약속되어진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출발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죠. 중요한 거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게다가 의학이 발달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오랫동안 무병장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유전자 편집 기능만 살짝 이용하시면 사람이 아플래 아플 수도 없고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구조 전체를 보시면은요, 심각한 것 숫자 하나로 말씀드리면은 2040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2040년에 대한민국 인구 중에 40%가 65세 이상이라 그러면 대충 생각이 되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금으로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삶의 질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막 이렇게 큰 목표를 갖기보다는요, 노후가 됐을 때 누구에게나 오는 이 노후를 어떻게 작은 돈으로 슬기롭게 준비를 할 건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보면 어떠세요?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도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적금 가입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 정도로 하는 얘기인데 그림을 보시면은요. 무릎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래에 있는데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게 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릎이 위에 있고요. 파는 시점이 어깨에 있으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게다가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금리형 상품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후에 금리라든지 이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점점 삶이 더 나아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갑자기 수익률이 많아진다거나 뭔가에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누린다, 이런 것들은 점점 사회가 발달할수록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금융상품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97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IMF라는 게 있었죠. 그때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요. 초창기에 변액보험 내지는 펀드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돈을 빼고 뭐 손실 막 기억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잘 보시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16개월만 지나면 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그 직전의 고점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16개월이면은 회복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학습을 해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으면 이긴다고 제가 해놨는데요. 너무 돈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모으시는 거고요. 작은 돈이지만 긴 세월을 참을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노후가 됐을 때 편안하게 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97년, 2008년 이런 금융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처음에 겪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 해약을 하시고 막 그러셨지만 요 고비를 넘기셔서 오히려 이런 금융 사태가 났을 때 추가로 더 납입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내가 낸 돈보다 3배, 4배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하겠죠.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참으면 이긴다는 이 원칙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에 가면 이런 많은 자산 운용 보고서 내지는 뭔가 설명서, 서명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 중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펀드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달에 만들어진 이런 상품보다는 지금처럼 2005년 2007년, 2005년 이런 식으로 이 금융상품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10년 이상 된 이런 상품들을 잘 고르실 수만 있다 그러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은 수익률을 보셔야 될 것 같는데요. 이렇게 많은 숫자들 중에 어떤 수익률이 내 수익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만 100% 다 투자를 하는 것도 기회가 별로 없고요. 전체 중에 60%, 70%는 수익이 많이 난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20, 30% 정도는 전년에 수익이 살짝 안 난 게 올해에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을 한꺼번에 어딘가에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한 3대 7 정도로 나누셔서 70%는 안정된 검증된 수익이 난 곳에 투자를 하시고요. 20, 30% 정도는 작년에 조금 수익이 안 났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포트폴리오를 짜신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10년을 봤을 때 10%에 가깝게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자산 운용 보고서를 보실 때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건지, 그리고 히스토리가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만 좀 고르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실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수료가 가장 작은 회사를 고르세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몇십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 찾고 찾은들 이거를 비교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추가 납입 수수료가 나한테 어떻게 수익률로 돌아오시는지를 제가 이 표를 저쪽에 보시는 그래프로 만들어 놨는데요. 1년에 내는 총 수수료가 연두색처럼 이렇게 많은데 그 수수료를 반으로 줄여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1년 수수료를 총 수수료 중에서 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수익률은 이렇게 수수료를 내시는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수수료가 작은 회사를 택할까요? 이 두 가지를 택한 사람들의 결과값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돈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수수료가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는 눈은 정말 이 보험 소비자들께서는 명확하게 잘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결론으로는요. 이렇게 금융 환경이 변할 때 투자를 하시고요. 3, 4년 이상 꼭 기다리시는 인내를 조금 하시고, 세 번째는 수수료를 작은 회사를 선택하실 수만 있다면 작은 돈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1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막 주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큰 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5만 원 신권 2장 이렇게 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 돈이 모여지면 시간에 투자를 하면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10만 원씩 20년 납으로 20살인 친구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제 대학에 들어간 친구거든요. 대학 신입생이 부모님이 10만 원씩 용돈 주는 거를 조금만 잘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10만 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습관을 가르쳐주는 거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아이들의 가정교육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10만 원짜리 내 노후를 준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당연히 10만 원 정도는 노후를 위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게다가 아까 수수료 없는 추가 납입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돈이, 지금은 제가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하셨을 때도요, 총 내는 돈이 2,40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런데 여기에 은퇴자금이 70세부터 100세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 자산이 3억 가까이 마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10만 원을 자제분한테 주시는 거는 느낌이 어떠세요? 혹은 내 아이의 미래가 너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3억 원의 은퇴 자산을 마련해 주기는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10만 원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만 원이라도 내고, 그리고 이후에는 추가 납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3억을 증여해 주기는 너무 어렵지만 이런 3억의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경제 교육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로 와보면은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10만 원씩 20년 내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2억을 한꺼번에 모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은퇴자산 2억이면은요, 월로 따져서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이 돈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내고 오래된 미래에게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이런 은퇴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40대로 50대로 오시면 시간이 젊은 친구분들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10만 원씩 내고 월 수령하는 것이 몇십만 원 이상,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를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10만 원씩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은퇴자산 9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목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0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오랜 기간 이렇게 투자한 것이 이렇게 큰 돈으로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런 10만 원짜리 플랜하고 또 하나 귀 기울여 보시는 거는요, 20만 원 플랜은 은퇴자금이 6억 8천, 4억,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50대로 오셔도 10년만 납입을 하시면 내 은퇴자산이 8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은요, 금융상품을 잘 공부를 하셔서 내 시간에 투자를 한 이 대가로 나중에 내가 받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을 내시고 70세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받는 이런 플랜은 시간에 투자하셔서 인내하신 분들한테만 오는 대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 문제가 다치고 아프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곧 우리에게 돌아올 이 은퇴 문제가 훨씬 더 큰 국가적인 사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금융 공부를 하셔서 은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화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연금을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삶의 질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결이 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딸아이 보험을 2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 생명보험에 비갱신형으로 20세 만기 들어놓은 거랑 예. 삼성화재 실비를 들어놨는데 예. 그 삼성화재에 있는 실비가 갱신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좀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자녀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중3 올라가요. 그러면 14살? 15살쯤 됐겠네요? 네. 예. 시청자님, 자녀분 어릴 때 보험 가입을 잘 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신데 어떤 보험이 있는지 보험령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셨잖아요. 네. 2002년에 가입한 교보생명 무배당 내 사랑 어린이 보험은 이미 완납이 되셨습니다. 네. 예, 20세 만기라 이제 만기가 곧 끝나는 상품이시고 2013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성화재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 이거 맞으신가요? 네. 예,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기는 했는데 갱신 특약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보험료는 3만 원 돈이 나가시는 거라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시겠어요? 네. 예, 금액은 별로. 예, 오늘 보완 부담은 안 전략을 문의를 하시는 거면 자녀를 위해서 추가적인 보험 가입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겠죠? 네,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려고요. 예, 그러세요. 저희 황순영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중3 된 여성, 그러니까 자녀분 보험을 문의하셨습니다. 2건의 보험을 갖고 계셨고요. 하나는 100세 만기 갱신형이고 하나는 이제 완납이 끝난 20세 만기 비갱신형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진단을 하실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이제 자녀보험 이제 문의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잘 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걸 보게 된 연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게 되셨죠? 방송도 좀 보다 보니까 네네. 옛날에 들기는 했는데 3년 갱신이 조금 있고 네네. 그거를 계속 갖고 가면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된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저렴하기는 한데 네네. 나중에 되면 또 계속 오를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내주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좀 효과적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상품을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갱신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듣긴 했으나 아마 귀담아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고 안에 내용이 좋으니까 그냥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화재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33,000원을 투자를 하는데 옆집에 계시는 지금 옆집에 백유에 사시는 혜인이 엄마는요. 보장 범위가 넓으신데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보장의 범위가 좁으세요. 자, 보험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거든요. 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보장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가 어떤 예냐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요. 이대질환 진단비의 범위가 뇌출혈로 아주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아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셔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뇌출혈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질병에 관련된 후유장인데요. 삼성화재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내용 봤더니 질병 재활 고도 자금이라고 돼 있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80% 후유장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정말 중증이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자가 돼 있는 거고요. 옆집에 계시는 혜인이 어머님은요. 질병 후유장이에요. 3%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넓은 범위를 갖고 계시는데 보험료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셔요?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뇌출혈은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 그게
그랬네요. 그렇죠. 특히 어린이 보험은 제가 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어린이 보험은 지금 우리가 10대잖아요. 보험을 바라볼 때 100년을 바라본다면 거의 60년, 70년, 80년을 보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훗날 70년, 80년 되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의술이 발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병원을 가는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장의 금액도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크다고 하지만 미래를 놓고 본다면 그 금액이 소액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의 활용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경을 하셔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삼성화재를 과감하게 변경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교보생명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이 다 완료됐으니까, 납입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은 그 돈을 만기 환급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새로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옆집에 혜인이 엄마처럼 같이 가입하고 싶은 거죠? 네, 좋은 거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요. 어떤 분은 범위가 넓은데 어떤 사람은 범위가 좁으면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변경하셔야 되는데 손해보험사 쪽으로 변경하시는 게 훨씬 더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하셨던 삼성화재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로 변경을 하시되 보장의 범위가 넓으셔야 되는데 지금 냈던 33,000원보다 보험료가 조금은 인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갱신형인데다가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0년 납 30세 되는 시점에서 성인 전환을 하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을 그때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서 맞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우선은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놓고 본다면 암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소액으로 넣으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오래된 미래라고 해서 연금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놓고 본다면 보장의 금액을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최소 5천 이상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도 지금은 나이가 14살이라고 하셔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넓은 회사에 정말 내가 마음껏 가입하셔도 될 수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러면 뇌혈관, 뇌졸중 확실하게 해서 한 3천에서 5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유가 된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관련된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심장의 급성심근경색보다는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아는 협심증에 관련된 부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소 3천에서 5천까지도 가입할 수 있으세요. 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도 3%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정말 넓은 범위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면 보험료는 좀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거기에 실비 같은 경우는 단독 실비로 뺏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단독 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에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 통합보험 형태의 보장과 그다음에 단독 실비를 구성해서 가시는데 보험료를 놓고 보면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험료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납입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납입 기간을 조금 늘려가시면서 그 다음에 보장을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20년만 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보장의 금액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황수영 전문가님, 앞서서 20년 납 100세 만기 또는 10년 납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20년 납 100세 만기는 한 9만 원 돈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10년 납 30세 만기? 그거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범위가 암 진단비도 한 1억 정도로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상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00년을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5천만 원이 50년 전에 강남의 그 집값이 평당 얼마인지 아셔요? 50년 전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안 태어나셨죠? 네. 50년 전에 평당 3,000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너무 그러면, 낮췄죠. 근데 지금 3,000원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실
가입하셔서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형태를 바라보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화재가 33,000원이니까 우리 시청자님에게 주머니 사정을 제가 생각한다면 어차피 삼성화재는 평생 100년까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정도만 내시고 성인 전환 때 30살 되는 시점에서 그때 한 번만 갱신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삼성화재보다 훨씬 더 보장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둘 중 안에 어떤 게 좋은지 좀 좋은 걸로 상담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좀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622님께서 남기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번 문자는 김성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장기 투자라고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투자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네요. 예,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단기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내, 또 중기는 5년 전후, 또 10년은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후 것을 이제 우리가 투자의 세분화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당연히 장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 10년이 중요한 거냐. 연금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는 10년 이상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연금은 시간에 대한 인내에 대한 보상입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내가 오래 견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은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이상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서 거치 기간을 10년, 20년을 많이 두신다면 더 많은 연금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 바로 연금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또 연금 관련한 질문이 와 있거든요. 휴대전화 뒷번호 0152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셨고요. 황순영 전문가님. 오늘은 계속 연금 시리즈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면 내 주머니를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노을에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겨울철에 연금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자, 30대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많이 마음도 설레고요. 내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할 게 많으세요. 근데 자칫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흥청망청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포트폴리오를 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30대 같은 경우는 연금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3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시율과 변액 상품을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네. 공시율 상품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네. 미운 우리 새끼. 자, 그러면 변액 상품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공시율 같은 경우는 내가 냈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변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금으로 쓰려고 한다면 35년 동안 내가 펀드 변경을 잘 하셔야 되는데 펀드 변경을 35년 동안 잘 할 수도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이분에게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액 상품이 좋긴 합니다만 이 상품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상품이에요. 네. 수익이 좋을 때는 쭉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쭉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올리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스텝업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 스텝업 기능도 있고요. 구간 스텝업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로 적용해주는 그 변액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내가 공격적인지 아니면 내가 안정 추구형인지 요걸 살펴가지고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연금도
추가하면 수수료가 있는 건지, 최저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떼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65세 되는 시점에서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단 10,000원, 20,000원도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아마 후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금은 어차피 장거리 달리기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변액연금 쪽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변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냈던 돈이 그대로 10년 후에도 그대로 되면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연금을 준비하고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 돈을 불리겠다는 거예요. 불리지 않고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일단은 이제 자금을 모아야 되는 사회 초년생이시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그에 맞춤한 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예, 제가 의료 실비를 꼭 가입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고요. 예, 아직 실비보험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리고 재보험에 대한 분석과 부족한 보장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매트라이프 연금을 제가 가입하고 있는데 잘 한 건지 궁금하고요. 왜 잘 한 건지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변액인데 예. 이 변액 상품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방금 황순영 전문가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불안하세요? 아니, 불안한 건 없고요. 뭐 설명 그때를 다 들었는데 네. 또 다시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듣기도 싶고 해서 예. 전화 그러셨어요? 드려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총 4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십니까? 네. 예, 완납된 상품이 2개가 있는데 삼성생명의 슈퍼 홈닥터 보험이랑 교보생명의 연금저축보험은 완납이 되셨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가입한 ING 종신보험 있으시고 2015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매트라이프 변액연금 동행이 있으시네요. 네. 예, 총 4건의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의료 실비보험을 꼭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부족한 보장 있는지, 또 매트라이프 변액 연금보험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성근 전문가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제작진을 통해서 증권을 받아봤는데 그 보장성 보험 2건하고 저축성 보험 2건을 가입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의료 실비를 꼭 준비해야 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굉장히 건강하시니까 아마 의료 실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 그 의료 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손해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그렇게 자주 안 가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이거 내 보험사에 그냥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떠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 의료 실비는 어떻게 보면 그 노년에 들어서 이게 집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몸에 질병이 오는 시기가요. 50세 이후서부터 60세가 되면 집중적으로 병원에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실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지금 선생님께서 가입하셨던 그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보장성 보험이 준비는 돼 있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한번 가셨는데 이 지금 준비해 두신 보험에서는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시거나 요 이외에는 또 아주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이거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의료 실비에 가입하셨으면 어떤 게 좋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아 그래 한번 CT 한번 찍어봅시다. MRI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면 MRI 한번 찍으시면 보통 한 싼 데가 60만 원이고 비싼 데는 한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의료 실비가 없으실 경우에는 이걸 하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관절이라든가 이런 그 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질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도수 치료를 받겠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를 받는다? 그럼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의료 실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 중 고의나
미용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담감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뭐 어떠한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실비는 보험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넘으셨어도 지금 의료실비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ING 종신보험에 그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2003년도서부터 가입을 하시고 지금 60세 납으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으셨어요. 네. 지금 제 설명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10년 동안 아마 계시지만 제가 이 보험을 딱 들여다보니까 보장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명보험의 그 보험의 보장들 보면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까지만 보상이 되고 뭐 수술비도 뭐 이렇게 그다지 안 좋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가입한 시점이 2003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모든 생명보험사는 뇌질환에서 뇌출혈까지 보상을 하진 않지만 2003년도 가입 시점에서는 이게 뇌졸중까지 보상을 해주는 아주 좋은 담보를 갖고 계시고요. 네. 또한 여기에 그 암보험 같은 경우도 이런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일반암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술비 같은 경우도 그 치조골 이식으로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에도 이거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험이세요. 예. 또 하나는 가입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금 주계약을 보면 그 종신도로 1억을 보장을 받으시고요. 80세까지 또 정기납으로 5천. 그러니까 80세까지는 일반 사망금이 1억 5천이 나가시고 80세 이후엔 1억을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네.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이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현재는 13만 원 정도인데 특약보험료를 빼놓고 한 10만 원 정도가 주계약보험료시거든요. 네.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정도를 내시더라고요. 60세 납까지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런데 그 보험료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내시고 보장 자산을 1억에서 1억 5천을 보장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성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걸 뭐 감액을 하고 유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많이 유지하시고 10년만 내시면 되니 이게 꼭 사망을 해서 남아있는 그 가족들한테 어떤 생활비로도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상속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6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생명의 그 슈퍼 닥터보험은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이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단점이 유일하게 단점이 좀 보이는 것들이 80세 만기라는 게 좀 보입니다. 네. 요거는 조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보생명의 연금저축보험하고 메트라이프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10년 납입하시고 납입이 끝나셨어요. 예. 그래서 55세 때서부터 연금을 수령을 하시기로 지금 결정을 하셨는데, 네. 요거는 메트라이프 동행이랑 제가 그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트라이프 변액연금은 이건 굉장히 잘 가입을 하신 겁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우리 황순영 전문가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그 라이프 플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는 공시율 공시율 연금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리는 아무리 올라가도 2%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도 4% 이상, 5%, 6%, 7%, 8% 이렇게 어떤 금리로 해서 현재 있는 실질 받는 것들을 나중에 보상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을 일단 변액연금으로서 잘 가입을 하셨고요. 메트라이프의 지금 그 펀드 구성을 봤더니 제가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결과 상당히 좋은 펀드들을 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메트라이프 변액연금에 혹시 자동 배분 기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본인이 이렇게 펀드 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자동 배분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조금이라도 좀 나을 것 같으시고요. 네. 교보생명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55세 때 연금을 신청을 하실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신연금을 신청하지 마시고, 이거를 10년이든 20년은 확정연금형으로 좀 신청을 하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종신연금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금액도 적지만, 이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율 상품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가입을 했을 때 최저 보증이율이 2.5%예요. 그러니까 최소 2.5%만 굴려가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10년이든 20년이든 확정연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종신연금보다 타는 그 연금 액수는 굉장히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셔서 연금으로 쓰시지 마시고요. 이 매트라이프 동행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세요. 그냥 바로. 그러면 이 매트라이프 동행연금에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4%, 5% 이상에 대한 수익률을 갖고 있으니 지금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70세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그 받았던 교보생명 연금저축에 그 추가 납입을 하신다라면 70세서부터는 그 교보생명의 연금저축을 종신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그거를 키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장성 보험의 그 80세 만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그 생명보험사는 이렇게 80세 만기, 거의 80세 만기거든요. 또 네. 범위도 좀 적으니까 차라리 그 손해보험사에 그 저해지 환급형이라든가 실손 의료비를 또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통합보험을 한 10만 원 정도의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은요, 실손 의료비에 거기에 운전자 보험까지 하더라도 오르지 않는 금액을 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보장성 보험과 또 저축, 지금 내가 연금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네요. 예, 시청자님 지금 김성근 전문가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할지 조언을 하신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황순영 전문가께서도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말씀 네. 나눠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0대 여성이시잖아요. 네. 지금 50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병원에 가는 실비가 중요할까요? 내가 죽었을 때 사망값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제 앞으로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갈 날이 더 많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비가 꼭 필요하나요? 라고 하셔서 지금 이제 증권의 그 내용을 봤더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도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완납을 하시는 아주 꾸준하게 보험 관리를 잘 하시는 분으로 제가 생각이 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의료실비 같은 경우가 조금 내가 가입하면 이게 아깝지 않을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직장에 네네. 다녔을 때 거기에서 다 이제 실비 같은 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네네. 집에 있다 보고 방송을 보니까 정말 실비가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왜냐면 지금 50대 여성 놓고 보면 실비가 한 3만 원 정도에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달, 1년을 따져도 40만 원이 안 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부인과 질환으로 내가 한 번 정도 병원을 갔다 와도 내가 냈던 보험보다도 그렇게 손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험료가 조금 걱정되시고 지금 투자 상품에다 많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ING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의 어떤 사망값이 좀 필요 없다면 감액해서 완납하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고요. 보장을 받는 거죠. 뭐 보험료는 부담이 안 가니까 추가로 그래요? 그냥 추가로 네. 더 하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 상담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험료 부담 안 되시는 그 시청자님 만나면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너무 좋아요. 네, 잘 유지하시고요. 네, 의료실비 저렴한 보험사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추후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252 하나님께서 문의 주신 문자 내용이에요. 살펴보시죠. 40대 주부입니다. 한 달 전에 사무직으로 취업해서 소득공제 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연금이 좋을까요? 질문을 주시고요. 오늘 정말 연금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네요. 황순영 전문가님. 네, 40대 주부신데 취업을 하셨던 거 보니까 우선 축하는 드리고요. 네. 자, 소득공제 연금인데 결국 소득공제 연금이 뭐냐면 공실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험사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증권사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소득공제를 해서 조금 더 내가 이득을 취한다면 오히려 보험 상품보다는 증권이나 어떤 투자하는 쪽에 연금 펀드를
신청하셔서 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네네. 왜냐하면 공시율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시율이라서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때 냈던 돈은 그대로 돌려받는 것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럼 소득공제가 우선이라면 처음 지금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보험상품보다는 회사를 조금 투자하는 형태를 좀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팁 드렸고요. 또 문자 보겠습니다. 7767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또 보시죠. CI보험과 GI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성근 전문가님. 예, 그 CI보험은 제가 뭐 영어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고요. 네. 그 GI는 제너럴 일리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중대한 그러니까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예를 들어서 걸리면은 안 나가고요. 거기에 중대한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가 남는다거나 어떠한 거기에 그 정의에 맞는 금액만 그래야지만 나가지만 GI 보험은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경 이렇게 코드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보험이고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살펴볼게요. 6411님께서 적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남기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질병 사망 보장 100세 만기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수영 전문가님. 네, 질병 사망 100세 만기. 그런데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쪽하고 생명보험사 쪽의 차이인데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질병 사망이 80세 만기입니다. 100세 만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80살 이후에도 사망값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생명보험사 쪽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많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생명보험사 쪽으로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보장의 범위도 질병 사망이 보장의 범위가 화재보다는 생명보험이 훨씬 더 넓으세요. 네네. 왜냐하면 자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화재 같은 경우 조금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자살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 내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길게 남기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휴대전화 4933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저는 55세입니다.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었을까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낸다면 언제쯤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김성훈 전문가님. 네,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단은 그 50만 원을 내면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느냐는 좀 측정하기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제가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연금에 가입을 하실 때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을 하실 때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기간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 보험료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그 보험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55세가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 납입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추가 납입은 그 대부분의 회사가 기본 보험료의 2회까지 추가 납입이 되거든요. 이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 수수료 없는 회사를 고르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20만 원에 30만 원 또는 15만 원에 그 3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추가 납입 부분에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빨리 그 자기한테 오는 그 시간이 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한 70세 납으로 만약에 70세 정도의 연금 수령으로 만약 설정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내신 금액의 그 금액은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투자 수익률이 좋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예, 55세시고 연금 준비 늦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전문가의 신중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까요? 0175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대학생 자녀들에게 CI보험을 100세까지 보장으로 준비해줬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황순영 전문가님. 답은 노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왜 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대학생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고요. 보험료도 너무 비쌉니다. 거기에다 중대한 질병일 때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아마 CI 보험으로 준비를 얼마 정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으로 탄탄하게 넓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오늘 얘기했듯이 연금이잖아요. 연금을 해주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방송 중에 못 풀어드린 내용은 끝난 이후로 봐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